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을 활용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전에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건물주는 아니고요. 건물주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LFE 제 예방연구소의 이소장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핀 꽃은 먼저 진다. 남보다 먼저 공을 세우려고 조급히 서두를 것이 아니다. 최근담. 오늘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죠. 위험물 관리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산업안전보건법하고 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주로 이제 브로드하게 거의 대부분에 적용되는 게 산업안전보건법이고 그 중에서 또 특화된 게 화학물질 취급하거나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그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화관법을 적용을 받고요.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도 적용을 받고 그리고 화관법에 의한 해당 법령도 적용을 받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제1류부터 제6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탑법에 의해서 중복되는 물질도 있기도 하지만은 1류에서 6류까지의 해당 물질을 사업장에 취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산안법, 화관법 플러스 위험물 안전관리법까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자면은 산업안전보건법 주체는 어디냐면은 고용노동부가 되겠고요. 그리고 점검기관 유관기관 같은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 되겠습니다. 화관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소관이고요. 환경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화학물질 안전원 그리고 환경공단에서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사실상 소방청 주관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검기관은 관할 소방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검기관하고 관장하고 있는 소속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하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은 제1류부터 6류다. 그래서 인화성 또는 발화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화재죠. 화재 위험이 큰 물질. 포인트 나왔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어디서 주관한다고 했죠? 자, 소방청이라고 했죠. 그리고 소방서 동네에 있는 관할 소방서가 되겠죠. 그래서 소방서는 물론 여러 가지 구호 업무도 하고 응급조치 업무도 하지만은 주 업무가 화재죠. 화재를 진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서도 첫 번째 1항에 나오는 것은 화재 위험이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특화된 거죠. 화재에. 그렇기 때문에 산안법이나 화관법에서 나오는 뭐 독성 물질, 발암성 물질, 그리고 인화성, 가연성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 중에서도 뽑아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서는 화재 위험이 큰 물질로만 많이 묶어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위험 물질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1류부터 6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일반 성질 그리고 화재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소화 방법에 공통점, 주안점을 많이 두었다.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해당 물질 그리고 전체적인 브로드한 산업 안전에 관한 뭐 매뉴얼이나 뭐 해야 한다, 지켜야 한다 이런 포인트를 가져갔다면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화재 예방 그리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고 어떤 소화기를 써서 이걸 진압을 해야 되는지 화재에 특화된 초기 진압을 빨리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많은 포션을 두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위험물 분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1류부터 6류까지가 있는데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제가 이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화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표 3법인데 이 3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 위험물 혹은 위험물질이라고 각 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헷갈릴 경우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장에서 위험물질을 쓰는 데도 있고 그리고 위험물로 지정돼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도권 안에 들어온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위험물질이고 어떤 것은 위험물이고 어떤 것은 면류고 이렇게 분류가 각기 법에서 다르게 정의가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관기관의 점검 나올 때나 우리 사업장에서 관리 포인트를 가져올 때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헷갈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안전관리자가 되고 싶다면 혹은 지금 현업에 종사하신 분이라면 이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짚고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참고로 말씀
말씀드리면 위험물 관련된 자격증은 위험물 산업기사 그리고 위험물 기능장 단 두 가지 자격증 종류가 있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 자, 메리트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참고로 위험물 산업기사랑 위험물 기능장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자격증을 활용한 경우는 딱 한 번 있었어요. 이전에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건물주는 아니고요. 건물을 그 아르바이트로 사람들 드나드는 걸 체크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리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건축물 방화 관리자 뭐 이런 거 있죠. 지금은 교육으로 대체가 다 됐지만은,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한 게 있었는데 그 건물의 사장님이 교육을 받으러 갔다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육이냐 했더니 이러이러한 교육이다. 그랬더니 제가 위험물 산업기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자격증 걸고 교육은 받은 것 같습니다. 교육은 짧게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몇 시간 받고 선임이 됐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에는 그 위험물 기능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이제 위험물 산업기사를 취득하고 일정 경력을 쌓으신 후에 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다.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기능장을 왜 따느냐 여러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요즘에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어요. 위험물 따르시는 분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 화관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조금 산업안전이나 화학물질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시는 추세이고, 위험물 기능장은 제가 봤을 때는 단 한 가지 메리트가 있어요. 물론 뭐 소방 관련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신다든지 아니면 승진을 위한 뭐 가산점 그런 것들이 좀 높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소방 그쪽으로 갈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배제하고, 제 경우는 그 소방시설 관리사 그 자격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이제 일종의 면허인데, 소방시설 관리사 자격증 시험이 매우 어려워요. 근데 그거에 실기가 있는데 실기를 한 과목 면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면. 그렇기 때문에 위험물 기능장을 많이 도전하신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류부터 뭐 6류까지인데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자격증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자, 1류는 산화성 고체입니다. 산화성. 그래서 염소산 염류부터 쭉 있죠.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자, 2류는 가연성 고체입니다. 가연성 고체. 그래서 가연성 고체는 황아린, 정린, 유황, 철분, 금속, 마그네슘 등이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물질 특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같은 경우에 이런 특성들이 잘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황아리는 지정 수량이 얼마고, 그리고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화재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관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연성 고체가 이렇게 밑에 1번부터 9번까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옆에 보시면은 지정 수량 있죠. 100kg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이상을 쓸 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셔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물 뭐 보관 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러면은 이걸 따져보는 거죠. 우리 사업장에서 황아린을 100kg 이상 쓴다. 그러면은 그 법에 의해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세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보관 시설을 짓거나 그리고 허가를 받아야 된다. 어디에다?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시고 점검하고 적합을 받으신 후에 가동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3류는 자연 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이 되겠습니다.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물질로는 황린, 보통 인이라고 하거나 백린이라고 하는데 맹독성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시험 강의면은 제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암기법이나 이 부분만 체크하십시오라고 하겠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3류 보시면 칼륨, 나트륨, 알킬 알루미늄, 알킬 리튬, 황린 쭉 있죠. 자, 지정 수량이 10kg, 뭐 100kg, 뭐 300kg 브로드하게 있는데, 여기서 지정 수량이 많은 게 위험할까요? 적은 게 위험할까요? 상식이죠. 그렇죠? 지정 수량이 적을수록, 그러니까 300kg보다 10kg 지정돼 있을수록 위험한 거죠. 이 조금 쓰더라도 이 법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정 수량만 보고도 이게 1톤이다. 예를 들어서 500kg다. 예를 들어서 10kg다 하면은 이 10kg만 써도 이 칼륨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 되겠구나. 유출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류 같은 경우는 인화성 액체라고 해서 우리가 주로 암기해야 될 그런 과목이긴 한데, 왜냐하면 인화성이기 때문에 화재 폭발이 자주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유소나 우리가 등유, 경유, 휘발유, 가솔린 이런 것들이 다 인화성 액체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사업장에서 일부 탱크로 저장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지정 수량을 보시면은 굉장히 지정 수량이 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2 석유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등유 경유잖아요. 그렇죠? 21도에서 70도 미만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보통 1000리터, 2000리터잖아요. 그러면 1톤, 2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게 얼마 안 되거든요, 양이. 실제로 1톤 저장 탱크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사업장에서 인화성 액체를 주유소에서 공급받아서 뭐 경유나 등유나 이런 가솔린 사용한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허가 대상이다.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사석유류 보시면은 인하점이 200도에서 250도잖아요. 그럼 사실상 위험성이 없는 거라고 보셔도 돼요. 산안법상에서는 그 인화성 액체를 60도 미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사석유류는 200도에서 250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열이 가해지지 않는 한, 그리고 고의적으로 불을 지피지 않는 이상 이 사석유류는 불이 날 확률이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 수량이 어떻게 되죠? 6,000리터, 6톤이 된다. 이런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 인화물부터는 50리터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1석유류, 그 다음에 알코올, 그 다음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갈수록 그 지정 수량이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렇죠? 위험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인하점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하점에 따라서 1석유류부터 4석유류까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인하점이 낮을수록 당연히 불이 쉽게 붙기 때문에 지정 수량도 낮고 그리고 위험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인데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물질은 아니다. 그렇지만 체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폭발 위험성 물질이고 격렬하게 가열 및 분해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산소 있기 때문에 연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폭발적인 연소를 하므로 실질적으로 소화가 곤란하다. 그래서 아무리 물을 뿌리거나 소화 약제를 살포를 하더라도 연소가 확대되고 폭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화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가끔씩 TV 보시면은 화재가 났는데 금속 공장이나 어떤 유기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서 화재가 났는데 12시간, 24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다. 그런 소식을 한 번씩 들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왜 소방차가 20대 이상 출동해가지고 하루 종일 진압하고 있는데 불이 안 꺼지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화재는 상관없어요. 목재 화재나 일반 화재는 물 뿌리면 되겠지만은 이런 특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소화 약제를 별도에 쓰기 때문에 그 약제를 또 쓰더라도 이 화학 물질의 그 유기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연쇄 반응이 계속 일어나요. 아무리 뿌려대도 걔네들이 화학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연쇄 반응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산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그 연소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연소가 진행되는 그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런 포인트만 여러분들이 짚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류 보시면요,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인데 여기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킬 수 있는 물질로서 대표적으로 과염소산, 과산화수소 잘 알죠? 그리고 질산 등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최고의 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